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빨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예, 자기 개발의 최고 전문가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유쾌한 사람은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일을 제쳐놓고 타인의 문제에 전력을 쏟는 열정 있는 사람이다. 또 타인에게 자신의 힘을 나누어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요. 네, 타인 배려 참 중요하죠. 굳게 마음을 활짝 열고 온기가 필요한 것에 따스함을 좀 불어넣는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조금 더 살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받는 것보다 주는 마음으로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살아있다는 것이 당신 때문에 또 우리 때문에라고 또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가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벌써 한 주의 중반 수요일입니다. 한 주간 계획하신 일들 잘 이루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아직 남은 이번 주를 향해서 또 오늘 향해서 파이팅 하시고요.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퀵 서비스는 여러분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시황부터 보면서 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앞서서 미국 증시의 다우지수가 스페인 우려 그리고 또 기업들의 실적 우려 때문에 또 20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이 같은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가 장중에 1900선 붕괴 위험까지도 갔었는데요. 현재는 낙폭을 다소 줄였고 어제보다 12포인트 빠진 1913선에서 거래가 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많이 빠지는데요. 현대기아차가 이번 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찰실한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자동차주가 속한 운송 장비 업종 낙폭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봐도 오늘 하락세가 좀 짙은데요. 네. 눈에 띄는 종목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오늘 장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3.4% 급등이 나오는데요. 오늘 장 개장하기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에 영업 적자를 크게 줄여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 또 오늘 장에서 운수, 장비, 화학, 건설 업종들 문의가 많이 올 것 같은데요. 네. 종목 퀵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또 궁금하신 점 보내주십시오.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저희와 함께 통화하시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도 꼼꼼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예. 또 KT 올레 IPTV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 퀵 서비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도 역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죄송합니다. 두 분의 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고요. JB스탁의 박소영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도 종목 퀵 서비스에서 적용이 되는 특별한 게임의 룰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30초가 남았을 때 초시계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종목 퀵 서비스에서는 별점제가 시행됩니다.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고 만족하셨거나 도움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남기시고 별표 모양 보내주시면 한 달 뒤에 월간 별점 왕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점을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오늘도 네. 바로 상담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연결자 만나볼게요.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경북 영천이고요. 네. 율비스라고 예, 매수가가 3,277원이고 50%고 한 4주 전에 샀습니다. 네, 한 달 전에 매수하셨네요. 예예. 네. 예, 3,277원에 50% 비중이 많으세요. 한 번에 50%를 실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신 거예요? 한 번에 다 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번에요?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윌비스를 왜 사셨어요? 그때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좀 올라갈 것 같아서 샀거든요. TV 방송 보고. 예, 주가가 한창 잘 가고 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셨군요. 네. 예, 이후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저희가 네. 오늘은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풀어드릴까요? 현재 지금 목표가하고 예. 손절가를 제가 좀 제일 궁금하고요. 예, 돌아오고 시간이 되시면 전번에 한 두 달 전에 인포바인이라고 제가 상담을 한번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요거는 지금 현재 수익이 좀 나고 있는데 22,900원이었고 30%인데 예. 네. 그때 손절가가 24,000원으로 지시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지금 목표가를 조금 더 알고 싶거든요. 예, 그러세요? 이 종목은 뭐 수익 보고 계시죠?
네네. 네, 윌비스 먼저 보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네. 함께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윌비스에 대한 유기의 자문위원단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화면 통해서 의견을 보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방송 전에 의견을 좀 여쭤봤는데요. 네. 일단은 보유는 한 분이 나왔고 나머지 5분은 다양한 의견이시지만 어쨌거나 매도를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십니다. 점차적으로 반등 시에는 매도하자라는 의견이신데요. 정태근 팀장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얘기 좀 나눠보시죠.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윌비스 한번 볼 건데요.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자,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조금 그 정책 관한 부분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선 테마주가 지금 흐름이 지금 현재 인맥 쪽에서 이제 정책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정책이 아마 복지라든지 그리고 고용 쪽으로 연관이 되다 보니까 요런 그 윌비스라든지 사람이나 LCR 이런 종목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정책 쪽에도 그 변화가, 고용 쪽에도 어떤 테마가 좀 변화가 생기는 게, 일단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제는 무조건 뭐 일자리 이 부분은 뭐 기정사실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테마가 기정사실 될 건데, 이제는 그 단순히 고용 쪽이 아니라 이제 고용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일자리 늘릴 것인가, 그쪽으로 조금은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제 생각대로 이동하게 된다면은, 윌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뭐라 해야 될까요? 끝물일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한 가지 그 반등을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윌비스가 공무원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예,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내냐면, 자, 박근혜 그 대선 후보가 그 얘기했죠. 경찰 공무원 증언하겠다는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잘 보세요. 공무원 하고 있고, 공무원 학원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박근혜 대선 후보가 그 경찰력을 충원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네. 그러면은 경찰 공무원이죠. 네. 그럼 공무원하고는 연관성이 있겠죠. 네. 그 얘기가 한 번만 부각이 된다면은 한 번 정도 더 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고용 관련 종목들 중에서 사람이나 LCR 빼고는 실적이 나온 종목이 없어요. 실적으로. 그래서 윌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 노려봐야 될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을 늘린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단순 테마로 반등을 이용할 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안 빠지길 좀 바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2,800원 정도 가격은 지켜주고 있는데 요거 못 지킨다면은 당연히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예. 제가 다른 종목 한번 예를 들게요. 다른 종목을 보게 된다면은 자,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인데 크게 그 차트 패턴이 크게 똑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은 자, 잘 보세요. 시세가 강하게 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주가가 종목이 크게 하락을 하죠.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지켜준 가격대가 2,200원이었는데, 자, 2,200원을 지키고 났을 때 얕은 반등이라도 나오죠. 예. 지금 윌비스 같은 경우는 요거처럼 이렇게 얕은 반등을 현재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윌비스로 돌아와 본다면은, 자, 2,8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3,400원까지 반등을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결론을 한번 전 내드리고 싶어요. 단 2,800원이 깨지면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을 좀 깔고 싶습니다. 예, 2,800원. 예.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좀 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일단은 경찰 공무원 증언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면은 어쨌든 공무원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윌비스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윌비스가 부각이 되면서 반등을 줬을 경우에 3,400원까지는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자. 단 2,800원을 지켜야 된다. 정리가 되시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께서 윌비스 네. 말고 인포바인도 들고 가신다고 네. 했는데 목표가만 짧게 좀 봐주세요. 네. 예.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잡아드릴게요. 자,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은 잘 보세요.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살짝 조금만 그 객관적으로 객관적이라기보다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화면을 보시면은 자, 차트가 지금 현재 올라갔다가 27,000에서 고점 형성하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조정받죠. 그러면 중요한 게 요 그림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헤드앤숄더 그림이죠. 보시면은 자, 27,000원 고점 받고 조정 받고 2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제가 화면에 좀 그려드릴게요. 화면에 좀 그려드릴 건데, 요런 그림이요. 자, 요런 지금 현재 이 패턴을 요런 패턴 약간 만들었죠. 그러면은,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은 어떤 부분이냐면, 요런 그림이에요. 이게 헤드 숄더인데, 이건 많이 보셨지요? 예. 그래서 요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패턴이 지금 현재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표가를 일단 27,000원을 올라타게 된다면 좀 더 보유를 하는 게 맞겠지만은, 만약에 내일 쪽에서 21선 회복하지 못하고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매도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장기로 해가지고 예.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자, 요금 그렇게 보신다면 제가 그 단기적인 리스크 측면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러면 아래쪽으로 25,000원짜리만 깨지 않는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좀 보세요. 근데 단기적으로 리스크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내일 쪽에서 만약에 음봉이 나오면서 21선 회복을 못하면은 단기 리스크 측면에서 조금 매도를 하시고, 중장기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25,000원까지 어떤 출렁임은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예. 일단은 그래서 다음 주에 일단은 한번 저희가 또 AS를 해드릴 거니까, 일단은 오늘 쪽에서 내일 쪽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보시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예, 시청자님. 네. 예,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화 연결을 통해서 오늘 네. 상담 받으셨던 종목 잘 대응하고 계신지 여쭤볼 건데요. 네. 예,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들 잘 메모해 두셨다가 혹시 궁금하신 점이 추가적으로 생기신다면 다음 주에 또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예. 25,500원에 비중이 20%인데요. 이 종목 오랜만에 해드리는데요.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네, 요즘 네. 이제 어제도 그렇고 스페인이나 뭐 유럽 증시나 글로벌 증시 때문에 조선주가 많이 영향을 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많이 얘기 나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 또 이제 희망퇴직자를 받는다는 소식에 좀 주가가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우선 제가 이제 지금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 단가에 맞춰서 좀 설명을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25,500원 선에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고점을 좀 낮춰가면서 좀 하락하는 추세에 지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한 건 계속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여기서 주가가 더 하락할 거라는 건 같이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는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뭐 조금 뭐 기술적 반등으로는 수익을 보실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업황으로서는 큰 시세를 조금 보기는 조금 어려운 장세로 좀 보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같이 차트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전저점이 지금 22,200원 선이세요. 22,200원 정도인데, 네. 그쪽에서 지금 추세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고, 이 부분까지 좀 물렸다 갈 수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우선 제가 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지금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액션을 취한다든지 그건 조금 보류를 할게요. 대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우선 좀 이 부분을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좀 같이 좀 보시고요. 혹시 이 부분에서 지지가 된다면 추가 매수는 그때 가서 좀 결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쪽 부분이 업황적으로 같이 좀 좋아져야지 좀 여기 주가도 같이 좀 큰 시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그때는 좀 그때 가서 좀 결정을 하시고 우선 좀 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전체 업황이 좀 부진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홀딩해서 관망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미국,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증시가 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오늘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볼 만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네. 10월 제조업 관련 지표가 발표가 났습니다. PMI 지수가 49.1로 지금 속보가 뜨고 있는데요. 3개월 내 최고치라고 나오는데 네. 아직 50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경기가 빨리 좀 풀릴 거라고 기대하기는 네.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 증시가 오늘 지금 장중에 조금 더 올라오는데 힘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도 지금 0.6% 정도 빠지고 있는데 힘을 좀 받아서 강보합까지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태훈 팀장님, 네. 이번에 종목을 드려야 될 텐데 중국의 PMI 지수 발표된 거 네.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지 좀 전문가 시각에서 좀 봐주세요. 예. 일단은 그 HSBC PMI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예. 일단은 그 PMI 같은 경우에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민간단체인 HSBC에서 발표하는 PMI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둘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거는 대기업 위주예요. 대기업 제조업
위주고 HS,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기업까지 뭐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잘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47.9에서 49.1로 소폭 개선이 됐는데 아직까지 어떤 그 확장세로 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달보다 나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올라갔냐면은 9월달 중국 무역 수지가 조금 증가했죠.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놓고 지금 이제 판단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10월달, 11월달 중국의 그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무역수지 지표가 좀 더 개선이 되게 된다면은 마찬가지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9월달 한 달 놓고만 좀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10월달, 11월달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지표가 좀 개선되는구나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이구나 그런 판단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문자 종목 상담 받겠습니다. SFA가 들어와 있는데요. SFA 문의하신 분 가격대가 62,650원이네요. 이 네. 가격에 사셨고요. 비중을 적지 않으셨는데 대응 방법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현재 44,000원대 주가가 있고요. 예. 이분한테 조금 어쩔 수 없이 좀 막연한 기대감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잘 보세요. 그 AMOLED 관련해서 장비 발주 업체죠. 그러니까 AMOLED 어떤 그 공정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공장 자동화 라인을 수준하는 회사가 이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안정적인 수주를 받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마찬가지 지분을 한 10% 정도 갖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그 4분기 정도 되면은 그 추가적인 AMOLED 라인 수주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막연한 기대감이 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잘 보세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소형 LED 패널이라든지 그리고 중형 패널이 되겠죠. 태블릿 PC까지는 일단 수주가 다 됐어요. 라인이 다 증설이 됐고요. 근데 지금 조금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55인치 LED TV 아직 상용화가 안 됐고 아직 출시가 안 되고 있죠. 그게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그 패널을 만들기 위한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즉 AMOLED 장비에 대한 수주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SFA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쨌든 수주가 살아나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그 수주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어쨌든 55인치 LED TV를 출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 62,650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대응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AMOLED TV를 만든다는 얘기, 그리고 중국의 AMOLED 증산한다는 얘기, 요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SFA 문자로 들어온 종목 봐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손절을 문의하신 종목입니다. 예. 비츠로테크인데요. 매수가 8,370원에 비중이 30%. 문의사항이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될까 이렇게 문의하시는데요. 네. 나로 발사가 이제 임박했어요. 네. 예. 임박했는데 주가들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관련해서 한양에너지라든지 뭐 한국항공우주들이 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 지금 26일 날 나로 발사가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관련 주가들이 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 있으면서 홀딩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기대가 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지금 뭐 이평선이라든지 다 무너지면서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길게 가져가실 수 없다.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길게가 지금 1년 이상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단가가 지금 한 8,300원 선이기 때문에 네. 1년 이상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 그렇게 가져갈 수 없다라면은 빠르면 빠른 시일 내로 비중 축소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주봉이라든지 월봉이라든지 너무 급격하게 무너지는 면이 있어서 분명히 조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어디가 저점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지금 나로 쪽으로 해서 조금 관련 주식이 좀 힘을 써줬으면 더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기대감이 있으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가적으로는 조금 보유하신 단가에 비해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거기까지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빠른 시일 내로 살짝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속상하시겠지만 자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11시 18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동방성기라는 종목을 봐드릴 텐데 오늘은 좀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세요. 네. 예, 또 낙폭도 많이 크고요. 이분께서도 좀 많이 힘들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동방성기를 9,000원에 비중 80%로 들고 네. 계신 분이 있으신데요. 지금 손절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이라도 그냥 할까요? 이렇게 문의를 하셨거든요. 네. 일단은 손절 생각이 있었다면 조금 빨리 하셨으면 더 예.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그 윌비스라는 종목도 그 마지막으로 박근혜 어떤 그 공무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조금만 반등을 기대해보자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조금 저도 미지수라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 테마죠. 어떻게 본다면은 신공항이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 어떤 그 토지를 그 근처에 어떤 공장 부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웃기게 됐는데 자, 잘 보세요. 지금 신공항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박근혜 씨 아니면 문재인 씨밖에 없습니다. 이 두 분이 어떻게든 부산 쪽에 가서 유세를 해야지 다시 한번 신공항주가 들썩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그 비중도 상당히 크시고요. 자, 비중이 80%인데 이렇게 손실이 나면은 그만큼 레버리지로 수익이 확대가 되고요. 수익이 나면은 그만큼 수익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게 비중이 이렇게 크게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다면은 이렇게 손실 보고 걱정하실 것 같으면 비중 이렇게 늘리지 마세요. 제가 비중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 부분 걱정돼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하지 마시고 자, 제가 여기서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어쨌든 문재인 씨라든지요. 박근혜 씨가 어쨌든 부산 쪽으로 내려와서 유세를 해야 됩니다. 유세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신공항에 대한 얘기 나올 거고요. 그럼 신공항에 대기 나오면 한 번쯤 튈 거란 거예요. 아직 선거 안 끝났습니다. 선거 안 끝났고 어차피 손실도 큽니다. 여기서 더 나봐야 얼마나 더 나면은 상당히 더 커지겠지만은 일단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박근혜 씨, 문재인 씨가 부산 쪽 내려왔을 때 신공항 테마가 다시 한번 얘기가 불거졌을 때 그때 반등을 준다면 일단 빠져나온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아래쪽으로 손절가는 이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좀 더 한번 보자고요. 4,500원 정도. 일단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동방성기를 9,000원에 80%를 실으셨던 이유를 제가 잠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3개월 정도 9,000원 선에서 주가가 횡보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방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마 베팅을 그쪽으로 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비중이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90%, 80% 이 정도 비중이면 너무 큰 사랑을 한 종목에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비중을 줄이시고요.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번엔 두 번째 시청자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다시 고맙습니다. 힘을 내셨습니다. 네, 혹시 네. 감기 걸리신 건 아니시죠? 네,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어떤 안녕하십니까. 종목이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종목 봐드릴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노셀이요. 이노셀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궁금합니다만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7,460원이고요. 네. 비중은 80%인데요. 그리고 7,460원에 비중이 80%. 예. 산지 얼마 안 되셨죠? 예, 한 3주째. 3주 정도 전에 예. 한 고점에 좀 물리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비중이 이렇게 많으세요? 누가 권해가지고 그냥 샀더니 이게 네. 잘못됐나 봐요. 그러세요. 우선 저희가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먼저 빨리 살펴볼게요. 네. 네. 비중 축소 의견 4분 주셨고요. 매도 의견 2분 주셨습니다. 박송희 연구님께 여쭤볼 텐데 녹십자가 보호예수 기간을 3년 연장했더라고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투자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너무 힘이 없으셔가지고 네. 제가 말씀을 좀 힘을 드릴 말씀 좀 줘야 되는데 네. 우선 그 이노셀이라는 종목 들어가실 때 어떤 이유로 들어가셨어요? 그냥 지인분이 추천만 해주셔가지고 그냥 이유 없이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것도 그렇지만 네. 그 면역세포가 얼마 있으면은 그게 터진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게 이노셀이 바이오 관련주예요. 그래서 최근에 녹십자라는 기업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슈가 좀 되면서 그때 이제 좀 상한가를 좀 가다가 네. 워낙 기업의 적자가 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무제표 좋지 않다 보니까 너희를 상장 폐지를 해야 되지 실제 검사를 좀 해보겠다 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이제 상장 폐지까지는 아니다 해서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그 다음으로 지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녹십자에서 지금 자기네가 보유한 그 주식을 1년 이내에는 안 팔겠다라고 처음엔 얘기를 했다가 다시 또 3년 이내에는 안 팔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네. 그 주가를 내가 1년 이내에 판다고 하면 만약 차익 실현을 빨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가가 잘 갔을 경우에는. 근데 그렇게 큰 손들이 그렇게 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천천히 그걸 팔겠다라고 하면 주가의 요동이 좀 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 예수가 지금 3년 정도 늘어났다는 거는 지금 녹십자 역시도 이노셀이라는 기업을 조금 장기적으로 보겠다. 왜냐하면 이노셀이라는 기업은 바이오주예요. 그래서 뭐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게 뭐 단 하루 아침에 되는 결과가 아니고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바이오 관련주인데 그런 거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뭐 짧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노셀을 녹십자에서도 이노셀을 보유하면서 나는 이 기업을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투자자분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단가가 좀 높으신 건 아시죠? 그리고 비중이 굉장히 크신데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전 조금 아쉽더라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 투자자 이제 자문위원단분들께서도 같이 말씀을 주셨겠지만 좀 저 같은 경우는 가격선을 정확히 좀 제시를 해드리면 5,000원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안 나오면 그쪽에서는 비중 축소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 종목 가지고 1년, 2년, 3년 그냥 묵혀두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종목으로도 또 수익을 보셔야 되고 하시는데 지금 종목 주가가 지금 이미 한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힘을 좀 잃었어요. 거래량도 많이 줄고 관심도 좀 외면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5,000원 선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없다면 지금 비중이 꽤나 크시기 때문에 그 선에서는 조금 비중 축소를 좀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보시더라도 일부는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어떠실까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아, 그러면 5,000원 미하일 경우에는 무조건 매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5,000원에서 좀 반등이 조금 안 나온다 하면은 이제 그쪽에서는 비중 축소. 지금 80%니까 적어도 한 40% 정도는 좀 덜어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투자자님. 왜냐면 더 손실폭이 커지기 전에. 그럼 5,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들고 있어도 괜찮습니까? 조금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요. 그때 또 제가 어차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5,000원 위에서 좀 일단 보유를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손실폭이 좀 크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때는 좀 보유를 하고 만약에 5,000원 거기서 반등이 안 나온다 하면은 지금 보유 비중에서 한 반 정도 절반은 좀 비중을 덜어내시는 게 어떠실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어머님, 예. 네, 이번 주 5,000원 선 꼭 눈여겨보셔야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속상하시지만 그래도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요, 네. 박수영 연구원님이 왜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인기가 많을까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답을 오늘 고민하셨어요? 찾았습니다. 어떤 건가요?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시청자와 함께 교감을 하시면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저 같아도 막, 정말 그렇게 꼭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정말요? 예.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강동선 아나운서 매력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자들의 저는- 이렇게 진심이 느껴지면서 일을 한다는 게 네.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옆에서 최원정 아나운서 함께 일하지만 저도 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를 향한 마음을. 예, 잘못 느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도 역시 시청자분들과 네. 교감하면서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가슴에 빡 별까지 달고 계시잖아요. 9월의 별점왕이십니다. 네. 종목도 드릴게요. 네. 예, 한섬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한섬 매수가가 32,000원이고 비중이 20%십니다. 계속 보유를 해도 될지 물어보셨고 목표가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한섬. 겨울에 옷이 잘 팔리면 또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일단 뭐 겨울 다가오니까 그런 얘기 좀 나올 거예요. 예. 네. 그 한섬 같은 경우에는 혹시 아세요? 그 시스템이라는 브랜드 아세요? 그럼요, 알죠? 예. 여기 아시게 인코님도 아시는데 그 브랜드를 만든 회사가 이 한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의류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겨울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뭐 베이직 하우스라든지 뭐 LG 패션 현재 최근에 올라와주고 있죠. 겨울 좀 뭐 날씨가 많이 춥게 되면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옷이 좀 많이 팔릴 거란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LG 패션이라든지 베이직 하우스 그리고 MK 트렌드 이런 종목들이 현재 바닥권 찾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요구에 28,000원에서 자꾸 부대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니까 상당히 좀 공감하는 리포트가 있는데 현대증권에서 이 회사가 현대백화점 계열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백화점이 어떤 안정적으로 그 매장을 확보하게 되면서 어떤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그 활로는 열렸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뭘까요? 경기가 안 좋죠. 지금 계속해서 그 옷 같은 게 세일을 하고 있고 뭐 저가 세일 계속 하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명품도 안 팔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유통수가 못 가죠.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현대백화점이나 안정적인 그 확보선을 마련했지만은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유통업종들이 현재 실적이 안 좋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죠. 그러니까 도리어
도리어 지금 이제 독이 되다 보니까 28,000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꼬꾸라질 가능성도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자, 최근에 보세요. 기관 매수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기관 매수가 꺾이지 아직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기관 매수가 적어도 유지가 된다면은 적어도 26,000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은 일단은 제가 보기엔 28,000원 돌파하는 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241선 있죠. 3만 원. 요 가격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보시고 난 다음에 일단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신다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지금 당장 매도 아니고요. 조금 더 기다려보면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진단이십니다. 한선 봤습니다. 네, 제이 콘텐트리 소개드릴게요. 네. 매수가 4,24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뭐 제가 방송 부분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는 리포트도 봤는데요.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콘텐츠리 같은 경우는 종합미디어 그룹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뭐 방송이라든지 미디어 이쪽으로 같은 그런 업종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인데요. 뭐 작년에 그 종편이라고 하죠. 네, 종합편수 네. 그쪽이 이제 편성되면서 12월 전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최근에 또 실적 얘기가 또 나와주면서 지금 제일 콘텐츠리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홀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소폭 이익 정도로 알고 있는데 큰 이익은 아니시지만 좀 제때 좀 잘 들어가 주신 것 같고 지금 좀 분위기가 좀 좋은데 지금 그쪽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정고점을 좀 어떻게 돌파를 할까라는 부분이 지금 기대가 돼요. 지금 방송 부분에 지금 앵커분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방송 부분의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엔터주들이 같이 좀 집중을 많이 계속 받고 있어요. 앞에서 뭐 YG도 있었고 뭐 CJENM도 마찬가지고 그런 엔터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SM이라든지 이런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그쪽은 이제 음원이나 뭐 이런 쪽이 주 사업이고 제이 콘텐츠리 같은 경우는 방송이나 미디어, 영화 쪽으로도 같은 지금 이제 매출이나 이런 실적이 좀 나오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 4분기 실적 같이 좀 기대를 하면서 지금 수급도 나쁘지가 않아요. 기관이나 외인급에서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주고 있으니까 우선 1차 목표가로 정고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5,000원 이상에서 이익 실현하시는 게 어떠실까 좀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3,900원 선 정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 콘텐트리 기분 좋은 홀딩 참 표현이 좋네요. 예. 네. 자, 제이 콘텐츠리에 이어서 이번에 볼 종목은 대한과학입니다. 네. 대한과학, 좀 생소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네. 같거든요. 소형주로 분류가 되는데 차트를 보니까 상 한가 갔다가 떨어졌다가 상 한가 갔다가 떨어졌다가 들쭉날쭉합니다. 이 종목을 12,000원에 20% 들고 계시다고요. 322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대응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그 초등학교 다닐 때 혹시 과학실 기억나세요? 그럼요. 네. 그쵸. 예, 이렇게 삼각 스포이드하고 막 스포이드랑 그런 게 예. 그랬죠. 삼각대. 그거 만든 회사가 이 삼각대라네. 회사예요. 아, 그 회사는 이 그렇군요. 그 회사인데 지금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 뭐 부각시킨다 해가지고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대선 테마주로 그럼 대선 분류가 테마입니다. 되는군요. 그래서 예.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시세가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대안과학 그런 과학 실험, 뭐 과학 기자재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헬스케어 사업에 이제 본격으로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게 뭐냐면은 체성분 분석기입니다. 체성분 분석기라는 기계인데 이거 체성분 분석기 만드는 회사가 있죠. 어딜까요? 인포피아.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UL스케어, 그러니까 노인복지, UL스케어까지 다시 부각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과학기자재 테마, 그리고 노인복지 테마, 요 두 개만 불면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긍정적인 부분. 자, 13,000원까지 같은 주가가 많이 밀렸죠. 10,000원까지 밀렸는데 아래쪽 보세요. 거래량이 도리어 감소를 했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적어도 팔자리를 준다는 겁니다. 요거는 모남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시간이 짧네요. 빨리 할게요. 그 모남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상한가 갔다가 이렇게 죽었죠. 근데 아래쪽에 거래량이 많이 축소가 됐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팔자리를 줍니다. 그래서 예.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경우가 생기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가격대를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9,600원 전후로 지켜주는 전제를 깔고요. 요거는 12,000원까지 반등을 줄 수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노인복지 테마 그리고 과학기자재 테마 요거 한번 기다려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긍정적인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이에요. 예. 이번 종목은 원익 IPS인데요. 6개월 정도 보유하셨대요. 매수가 7,300원에 비중이 50%. 매도를 언제 할까 이렇게 문의하시는데요. 문자를 몇 개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예. 고민이 네. 많으시죠. 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산업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반도체 산업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좀 많이 이끌어가는 면이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좀 줄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SK하이닉스, 뭐 D램 가격, 낸드 플래시 가격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좋진 못하고 있어요 현재.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닝 IPS 기업이 지금 반도체 업황이 다시 한번 끝까지 내려가는 면이다는 저는 분명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면도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워낙 보유하고 계신 기간이 지금 좀 장기 6개월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됐다면 5기로 홀딩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사실은 제가 좀 위험한 말씀일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제가 장담은 못하겠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홀딩을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갖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가 1, 2개월 보유하고 계셨어요라고 하시면 네. 조금 비즈충수하고 다른 쪽으로 옮기시는 게 어떠실까요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미 6개월이나 보유해 보셨고 지금 이미 저점을 지금 좀 바닥권을 만들어가는데 분명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 부분 좀 감안하시더라도 조금 5기로 좀 보유를 하신 다음에 네. 좀 예.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지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 같이 한번 또 매도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생각이 들어서 홀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원익 IPS까지 봐드렸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주에 상담 받았던 분들 지금 대응 잘 하고 계신지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일주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정태근 팀장께서 전화를 통해서 상담해 주셨던 종목, 어떤 종목이었는지 그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지난주에 정태근 팀장님께서는 하나케미칼을 봐주셨었는데요. 문의하신 분 매수가 34,000원이었고요. 비중이 20%셨습니다. 정태근 팀장님께서는 일단은 고민이 된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고유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시청자께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입니다.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예, 마음이 좀 급하시죠? 그렇죠. 예, 한번 떨어지니까요. 하나케미칼 지금 계속 들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작년 7월에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예, 바람은 한 28,000원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예, 정태근 팀장님께 물어볼 거 있으면 또 여쭤보십시오.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아휴, 예. 참 이게 지난주보다 좀 더 아니, 저래도 빠져가지고. 그냥 지내야지, 어떻게요. 네. 자, 그리고 혹시 TV 보고 계세요? 네? TV 혹시 보고 지금 계세요? TV 보고 네, 네, 계신가요? 네. 예. 그럼 화면 보면서 제가 조금 긍정적인 부분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빠진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자, 보면은 이게 화면을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외국인 수급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올해 1월 달부터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네, 자, 외국인들이 지금 당장 생각해서 들어온 건 아니겠지요. 네. 그치? 앞으로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은 딴 게 없어요. 지금 실적이 나오는 종목 아니면은 앞으로 개선이 될 종목이겠죠. 지금 잘 보세요. 외국인들 LG 디스플레이하고 이런 종목들 사잖아요. 네. 왜 그렇겠어요? 실적이 개선이 되죠. 네. 맞죠? 근데 하나케미칼 그 화학업종도 사는 이유가 이제는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업황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매수를 조금씩 들어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지난주 28,000원 말씀하셨는데 네. 만약에 조금 더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엔 28,000원이 아니라 28,000원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네. 제가 LG 디스플레이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네. 요거를 그 이전에 제가 그 다른 분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자, 잘 보세요. 요게 그 언젠가요? 올해 2월 달에 이 3만 원까지 갔다가 이게 19,000원까지 다시 빠졌다가 지금 3만 원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 만약에 3만 원에 사셨다, 그때 3만 원에 사셨다가 이분이 2만 원 요 부분에서 의뢰를 하셨어요. 그럼 이 부분도 상당히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이후에 LG 디스플레이가 어쨌든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올 것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반등을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케미칼이 아니라 화학업종도 지금 이제 사이클이 다시 한번 돌아올 겁니다. 네. 근데 대신에 시간 좀 걸리겠죠. 그래서 그 사이클이 돌아오면은 반드시 28,000원 아니라 34,000원까지는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와 가보면 뭐.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학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외국인들이 사잖아요. 그리고 네. 얘네들이 살 때는 좀 길게 보고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이상 이제 얘네들이 들어온 것은 어쨌든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 기대감 때문에 들어오니까 그것만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 네. 지난주보다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주가는 네.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시간적인 네.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셨었으니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업황은 네. 돌고 또 기업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기대를 네,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참 좋아지셨어요. 예, 네. 저도 좋습니다. 네, 지난주 종목 박수영 연구원님께서 해주셨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예. 낯익은 종목이죠. CJ ENM 매수가 31,600원에 비중이 15%. 박수원 연구원님 의견은 27,000원 떨어진 후 반등 확인하고 추가 매수하던지 아니면 매수 단가 낮춰서 목표가 29,000원, 3만원 선 대응해보자. 오래 보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시청자님 빨리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아, 수고하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이 종목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놔뒀죠. 그냥 놔뒀어요? 아, 근데 네. 이게 무슨 특별한 모멘텀 있는 거는 몰라도 네. 옛날에 지난번에는 3만 원 목표가를 네. 보자고 그랬거든요. 네. 목이 메이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물 근데 한잔 하시고. 이것도 네. 그 전문가님들이 3만 2천 원까지 또 보더라고. 그래서 네. 이게 헷갈려 죽겠어. 헷갈리셨어요? 예. 네. 그럼 저희가 한 번 더 받아볼게요. 예. 네, 박수영 연구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주가 자체는 저번에 저랑 이제 전화 연결하실 때랑 크게 이제 차이가 없는데 네. 잠깐 어제 지난 제 상담 드리고 나선 조금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때 그냥 보고만 계셨어요. 네. 예. 네, 그러셨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27,000원 부분까지 내려오면은 반등을 좀 확인하고 조금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으시다면 하시고 나서 제가 상승할 때 그때 이제 그래서 29,000원에서 3만원에서 팔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추가 매수도 안 하시고 지금 단가가 똑같으신데 전략은 똑같습니다. 전 지난주랑 똑같고 예. 제가 목표가를 낮춰드렸던 것 자체가 조금 보유하신 기간도 좀 기시고 추가 매수를 계속 하시면서 너무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초반에는 첫 번째 상담 드릴 때는 목표가를 높이 설정을 드렸는데 너무 지루해 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서 네. 목표가를 대폭 낮춰드리면서 대신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좀 낮추고 29,000원 선에서 3만 원에서 이제 그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그때랑 지금 별 다른 그 투자 전략 바뀐 게 없고요. 지금 단가가 지금 오늘 현재가가 28,500원 선인데요. 혹시 계속 추가 매수 상관없이 그냥 보유하실 예정이세요? 아, 추가 매수는 돈이 있어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돈이 없죠. 그러면 예. 홀딩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러면 목표가 좀 다시 한번 설정해 네, 주세요. 추가 정확하게 매수는 안 보내주세요. 된다고요. 예. 네, 자꾸 변동이 돼서 말씀을 어머니 참 드리기가 재밌으신데요. 어려워요. 예. 저도 31,000원에서 32,000원 말씀 같이 드려볼게요. 투자자님 기다려보세요. 아니, 무조건 들여본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마냥 들고 있을 수는 없고 기대를 하거든요. 이 전문가님들한테. 근데 이렇게 그냥 말을 이렇게 다가 한마디 뱉은 걸로 쉽게 생각이 안 돼요. 오늘 건 투자자님, 자산인데. 지금 투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기업을 보고 가치를 보고 투자를 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이미 아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왜 이 기업을 제가 홀딩을 해야 되는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잊지 않고 계신다면 저는 주가가 조금 떨어져도 불안하지 않고 홀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아, 네. 불안해는 하지 말까요? 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시청자님 예, 그러면 예. 32,000원까지는 가요? 네, 그 정도 보겠습니다. 기다리면 갈 수 네.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있어야 되겠구만. 그래, 그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예, 보지도 말고. 네. 예, 시간이 다 아니, 됐네요. 그러니까 돈이 다음번에 좀 또 여유가 있으면 밑에서 예. 사면 이렇게 목표가가 좀 낮춰질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게 시청자님.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죠. 저희가 1시간 내내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요. 예, 다음번에 또 수고하셨어요. 연결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역시 종목 킥 서비스 진행해 봤습니다.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JB스탁의 박소영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발사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발사대로 옮겨졌습니다. 나로호는 오는 26일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도전에 나섭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오전 8시 21분부터 나로호가 발사체 종합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로호가 발사대에 도착하면 우선 이동형 온도 제어 장치를 통해 발사체 상단부에 온도와 습도 조건에 맞는 공기를 주입하게 됩니다. 이어 다른 유공합 공급선과도 연결된 뒤 기립 장치의 도움을 받아 발사대 곁에 세워집니다. 나로호를 일으켜 세우고 유공합 연결선 상태와 발사체 방위각 등을 점검하는 작업은 오늘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발사 예정일은 하루 전인 내일에는 최종 발사 준비 리허설이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나로호 발사 예정일과 시각은 26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원 사업자 13만 4천 명의 연간 수입이 지난해 처음으로 1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세청이 내놓은 학원 등록업자의 조세 납부 현황을 보면 지난해 개인 학원 사업자의 연간 수입은 8조 5천억 원, 법인 사업자의 수입은 3조 8천억 원으로 총 1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개인 사업자가 6,492만 원, 법인은 17억 8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자별로는 법인의 소득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수입은 2006년 1인당 6,394만 원에서 2011년 6,492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법인은 업체당 13억 5천만 원에서 17억 8,216만 원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학원 법인이 한 곳당 25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이 벌어 수입이 가장 적은 대전 충청의 4배가 넘었습니다. 애플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미국 샌너제이의 캘리포니아 극장에서 행사를 열어 17인치대 태블릿 PC 아이패드 미니를 공개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는 아이패드 2와 해상도는 같고 화면 비율은 3세대 뉴 아이패드와 동일하며 크기만 작아졌습니다. 프로세서로는 아이패드 2에 사용됐던 A5를 장착했으며 두께는 7.2mm, 무게는 308g, 배터리 사용 시간은 최대 10시간입니다. 와이파이 전용 아이패드 미니는 16GB와 32GB, 64GB 모델로 출시됐으며 가격은 각각 $329, $429, $529로 책정됐습니다. 3세대와 LTE를 지원하는 모델의 가격은 저장 장치 용량에 따라 $459에서 $659입니다. 와이파이 전용인 아이패드 미니는 오는 26일부터 예약 판매하며 11월 2일 출시됩니다.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30여 개국과 함께 아이패드 미니의 1차 출시국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애플은 이날 4세대 아이패드와 레티나 화면을 장착한 새 13인치 백목 프로, 그리고 새 아이맥도 공개했습니다. 미국 주요 기업의 3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한동안 뜸했던 감원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듀포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전 세계 인력의 약 2%에 해당하는 1,5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도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대대적인 감원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반도체 기업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도 지난주 전 세계 인력의 15%에 해당하는 12,000명을 감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번 주 일요일에도 시청자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저희가 준비를 마련을 했습니다. 샘플러스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 퀵 서비스는 무료 문자와 또 전화로 여러분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예,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장 상황 잘 살피면 좋은 종목들도 잘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장 상황 잘 살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종목 퀵 서비스. 서비스.